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챕터고요.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 중에서 시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4, 5 이렇게 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좀 자세히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총 7개 섹션이고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링, 그다음에 구조적 분석 도구, 모듈, 재사용에 관련된 부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하고 아키텍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섹션이 있고요. 이 부분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링이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단위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위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할지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 중에 각각 모델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링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링의 목적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최종 제작할 소프트웨어 청사진을 만드는 것을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링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것들은 개발 정보 시스템의 특성이나 사용자 요구사항, 컴파일러의 가용성 등을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는 뜬금없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출제됐던 아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링 시의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요구사항 분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모델링은 요구사항 분석 결과물을 기반으로 수행되니까 당연히 요구사항 분석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모델링 표현의 명확성이에요.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면 그것이 그 표현 자체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간결하게 또는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화의 적절성은 모듈화는 시스템 구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명확하고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듈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 기법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변화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개발을 할 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아이폰에서 쓸 앱을 만들 건지 안드로이드에서 쓸 앱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개발 그 정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건지, 그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컴파일러, 어떤 컴파일러를 쓸 것인지, 그리고 걔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효과적인 가용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됐던 아이인데 소프트웨어 설계예요. 설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듈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뼈대를 정의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설계 기본 원리는 분할과 정복, 추상화, 단계적 분해, 모듈화, 정보 은닉 이렇게 된다. 요거는 우리 다음 챕터인 객체지향 설계에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 분류에는 상위 설계에서는 아키텍처 설계, 구조를 설계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설계, 시스템 분할,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요. 하위에서는 실제 구조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작업하게 돼요. 자, 쉽게 상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얘네는 실제 기능을 하는 모듈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위 설계는 아키텍처 설계 또는 예비 설계라고도 하고요. 전체 골조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됩니다. 아키텍처 설계는 시스템 전체적인 구조를 의미하고 데이터 설계는 시스템에서 사용할 어떤 자료들에 대한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반영을 하고요. 시스템을 분할해야 돼요. 전체 시스템을 여러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분리해 가지고 사용하고요. 인터페이스 설계는 각각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터페이스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각각의 모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하위 설계 같은 경우는 모듈 설계, 상세 설계, 시스템 각 구성 요소의 내부 구조, 동적 행위 등을 결정해서 각 구성 요소의 제어와 데이터 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하위 설계 방법에는 절차 기반, 자료 위주, 객체 지향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 객체 지향이 하위 설계 기법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설계와 하위 설계 비교를 해보자면 상위 설계는 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본적인 모듈을 먼저 구성을 하는 것이고 하위 설계는 모듈 내부의 동작이나 세부적인 구현 방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목표는
얘는 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을 결정하고 여기는 기능을 충족시키는 구현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기능적 요구사항이나 비기능적 요구사항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되겠고, 하위 설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얘네의 데이터 구조나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변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결과로 보면은 얘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겠고 또는 인터페이스 명세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모듈에 대한 또는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겠죠. 자, 추상화는 높은 수준의 추상화예요. 추상화라고 하는 건 요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많이 요약해야 돼. 구조를 설정할 거니까. 근데 하위 설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추상화가 요구된다. 자, 구현 같은 경우는 구현 단계에서는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고 구현 단계에서 구체화가 얘는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 대상에는 구조 모델링과 행위 모델링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구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유형, 인터페이스, 내부 설계 구조, 상호 연결 구조 이런 것을 설계를 하게 되겠고, 구성 요소에는 프로시저나 데이터 구조, 모듈, 파일 구조 등이 있다. 구성 요소들의 연결 구조나 포함 관계를 시스템 구조라고 한다. 자, 행위는 말 그대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순서로 기능을 수행하는지,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스템 각 구성 요소의 기능적인 특성을 모델링하는 것이고,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의 흐름과 변환, 데이터의 저장, 실행 경로, 상태 전이, 이벤트 발생 순서 등의 행위 모델링에 여기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에는 구조적 설계와 자료 중심 설계, 객체 제한 설계가 있겠고, 우리는 이제 객체 제한 설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조도는,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 각각의 모듈들의 기능들을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설계도, 이걸 만들어 나갈 건데 그 구조를 우리가 시스템 구조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조적 설계 방법론의 하나로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래요. 모듈과 모듈 사이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래픽 다이어그램으로 각 모듈은 상자로 표시하고요. 모듈 간의 관계는 선으로 연결해요. 상자와 선으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건데 위에 개념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상위 모듈이 되는 거고요. 얘네가 A의 하위 모듈이 되는 거죠. 그리고 F 모듈 같은 경우에는 B, C, D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펜인과 펜아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펜인은 주어진 한 모듈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 수예요. 즉 예를 들어서 F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 펜인은 여기에 입력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지워서 볼게요. 이 F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받는 I는 바로 B, C, D가 되겠죠. 얘네가 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인은 몇 개? 3개가 되는 거고요. F를 기준으로 해서 F가 영향을 주는 I는 누가 되나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펜아웃은 2개가 됩니다. 요거 고르는 문제는 우리 시험 개정 전부터 계속 출제됐던 I니까 요거 좀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면 되겠죠. 자, 펜인과 펜아웃을 분석하면 어떤 시스템의 복잡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 모듈은 어느 정도의 영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복잡도 최적화를 위한 조건은 뭐예요? 펜인은 높여요. 입력은 많고 펜아웃은 낮추도록 한다. 이것도 같이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섹션에 이어서 구조적 분석 도구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